회의 시간에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는데 동료가 대뜸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해서 당황했던 순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 라는 말을 듣고 괜히 위축됐던 기억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난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라며 대화를 끝내버릴 때 허탈함과 외로움을 느꼈던 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내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상대의 말투일 수 있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사회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는 많은 순간도 그 말의 의도보다 어떻게 말했는가에서 비롯되곤 하죠.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말투의 유형과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런 말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태도와 시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람을 지치게 하는 유형 3가지. 첫 번째 유형, 즉각 반박형 말투. 그건 아닌데요. 아니요, 그건 좀 다릅니다. 이 말투는 대화를 자르는 가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이 들어오면 대화의 흐름은 끊기고 감정은 얼어붙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 말투가 배려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투는 보통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적부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랐거나 경쟁 중심 환경에서 자주 지적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틀리면 안 된다, 정정해야 한다는 태도가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아닌 정답 맞추기처럼 말하게 되고 감정보다 정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논리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이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 우월한 표현과 말투.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말투는 의도치 않게 상대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관계에서 우위를 두려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연령, 직급, 경력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무시당했다는 기분을 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런 말투는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사용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보다 자신을 위에 두어야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부족함이 들킬까봐 미리 선을 긋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똑똑해 보여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이 이러한 말투로 나타나기도 하죠. 타인을 깎아내려야 겨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불안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월한 말투는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쉽게 위화감을 주고 관계의 벽을 쌓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반복될 경우 주변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그 사람과의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을 부르는 말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유형, 회피형 말투. 몰라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그런 스타일이라. 이러한 말은 소통을 차단하고 자기 방어에만 집중하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갈등 상황이나 협업 중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사람은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런 말투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사람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싫다, 힘들다, 서운하다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마음을 닫는 말로 자기 방어를 선택합니다. 과거에 감정을 표현했다가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갈등을 피하고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회피형 말투는 짧고 단호하게 들리는 만큼 대화의 확장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상대는 그 사람과 더 깊이 이야기해 볼 기회를 잃고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결국 본인도 원치 않게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반복하며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 자세. 사회성이 부족한 말투를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직장에서 매번 반박하거나 무시하는 말투를 듣게 될 때, 혹은 가족이나 친구가 대화를 회피하거나 단절시키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서서히 지칩니다. 설득하려 해도 벽을 느끼고 공감하려 해도 감정이 닫혀있는 듯해 허탈해지죠. 결국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 관계 자체가 무겁고 피로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를 내자마자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라고 말하는 동료. 반복되다 보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결국 입을 닫게 됩니다. 또는 가족 모임에서 나는 원래 말이 없어. 라며 대화를 피하는 형제자매. 처음엔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반복되면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애쓰고 있나?
하는 생각에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문제를 나의 책임처럼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투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투를 바꾸려고 조급하게 애쓰는 것보다 내가 지치지 않는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당한 반응만 주고 감정적 소모는 줄이세요. 예를 들어 반박하는 말투가 반복될 때는 그런 의견도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한 뒤 감정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지 않고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고 이 관계를 책임질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을 대하는 건 연습이 필요한 감정 관리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선을 긋는 것도 건강한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성은 말을 많이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이 없으면 사회성 부족, 말을 잘하면 사회성이 좋음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입담 좋고 농담 잘하는 사람이 사회성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회성이란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말과 태도를 선택할 줄 아는 감각입니다. 사회성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좋은 사람 곁에선 긴장이 풀리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중요한 건 이 감각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관찰과 연습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성은 성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투나 사회성은 쉽게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몸에 밴 말버릇, 방어적인 태도, 익숙한 거리감은 그 사람의 삶의 일부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을 상대해야 할 때 우리는 자주 지치고 서운해지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 당신은 분명 충분히 배려했고 여러 번 이해하려고 했고 혼자 감정도 추스르며 관계를 지켜내려 했을 겁니다. 그 수고와 진심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마음은 지켜야 한다는 것.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해 선을 긋고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투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만큼 관계에 애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사회성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